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공부환경 조성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자신의 방에서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랑 함께 궁금증 해결해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학교를 갈 준비를 할 7살 아들을 둔 남승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막 7살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원입니다. 혹시 아이 방 꾸미는 거에 관심 많으세요? 네, 이제 학교를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 방을 또 어떻게 꾸며주는 게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을지와 또 그 아들의 이제 독립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라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방에 좀 애착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인테리어에는 사실 막 큰 관심은 아직 없어요. 좀 집도 작고 해가지고 앞으로 좀 키우면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자연 채광이 되는 곳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약간 커튼을 약간 반투명한 커튼 이제 쳐가지고 조금 빛을 가려준다든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보통 공부할 때 밝은 것이 좋다라고 해서 대부분 창가 쪽에 책상을 놔주시는데요. 창가 쪽은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햇볕이 눈을 자극해서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음에 가장 취약한 공간이기도 하고 겨울에는 온도 변화로 인해서 그 찬 기운 때문에 온도 변화로 인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같은 경우는 창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보통 온도 변화가 가장 적은 북쪽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아이가 어릴 때에는 남쪽으로 해주는 것이 정서 발달에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창가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X일 것 같아요. X일 것 같아요. 노란 계열이나 이 오렌지 계열 같은 경우는 음식이나 이렇게 먹을 때에 그렇게 맛있는 느낌을 나게 하는 색으로 알고 있고요. 청색 계열이나 이런 블루 계열이 조금 집중력을 강화하는 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 계열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요. 에너지 넘치고 활발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 중에 대부분 흥분을 하면 자제력을 잃거나 이제 덜렁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블루 계열로 방을 꾸며주면 자제력 형성이나 인내심이나 집중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차분하고 조용한 아이다 라고 하면 블루 계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는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어렵네요. 꽃향이 난다. 저는 O. 왠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건 정말 잘 모르겠네요. 정답은 X입니다. 네, 공부방에 좋은 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향기가 후각을 자극해서 공부한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에는 천연 허브나 아로마향, 시나몬 향 등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이런 향들은 아이의 신심 상태를 이제 건강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공부방에 좋은 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이거 어렵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O 같아요. 사용을 저도 해보니까 바퀴 달린 거는 왠지 조금 산만하고 자꾸 움직이잖아요. 자꾸 움직이고 그러니까 왠지 뒤로도 좀 누워보고 싶고 막 옆으로도 가보고 싶고 자꾸 이러니까 왠지 좀 산만해졌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으로. 네.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 의자 구매하실 때 회전 의자를 많이 선호하세요. 그런데 이 회전 의자는 공부방에 방해를 주는 요소 중 하나이고요. 살짝만 움직여도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하다가도 쉽게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장난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굳이 비싸고 기능 많은 회전 의자는 구매하지 마시고 그냥 딱 앉았을 때 고정이 되는 의자를 구매하시는 게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여기가 아마 창문 쪽인 것 같아요. 이쪽이 창문 쪽이고. 문이 지금 이쪽이거든요. 그 정면, 네, 이쪽이고. 약간 가구가 실제랑은 조금 다른데 그래도 한번 맞춰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특별히 이렇게 인테리어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일단은 활동성 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잠자는 공간을 좀 분리해서 아이가 활동하고 놀 때는 거기에 집중하고 또 잠잘 때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뭐 이유는 사실 따로 없고 사실은 이제 침대 넣고 나서 하나씩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 공부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집중력이 올라가냐 낮아지느냐를 조금 좌지우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배치만 잘해줘도 훨씬 우리 아이들은 공부방에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 보면요. 아이의 공부방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문제점 찾으셨을까요? 보시면 이쪽이 창문이에요. 창문 앞에 책상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책상은 굉장히 큰 책상을 보통 어린 시절,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많이 구매를 해주시죠. 큰 책상과 그리고 의자는 지금은 고정 의자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회전 의자를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책장도 굉장히 아이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키높이 책장에다가 전집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공부방을 꾸며주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여기 뒤쪽에서 엄마가 누군가가 아니면 방문 근처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아이가 공부를 하다 말고 뒤로 이렇게 몸을 틀게 되죠. 이러면 공부를 하다가도 집중력이 쉽게 깨집니다. 해서 이런 배치법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공부하기에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서 책상 배치를 바꿔보시는 것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조금 공부방에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책상 배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창문이고요. 여기가 방문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에 다 가구를 빼겠습니다. 책상은 너무 넓은 책상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 공부할 때는 책상이 넓으면 오히려 더 산만해질 수 있어요. 책상에 온갖 공부에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다리랑 상판만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해서 책상을 놔주고 창가 쪽으로는 침대를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침대와 책상 사이에 이렇게 보통 한 3단 정도의 높이 되는 요 정도 되겠죠? 책장을 놔주고 침대와 책상 사이에 공부하는 공간과 자는 공간을 조금 분리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책상과 의자를 배치를 해주고 이쪽에 이제 옷장을 놓게 되겠죠? 이렇게 배치를 하면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엄마 아빠가 누군가가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개만 살짝 들면 누군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공부하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배치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각 가정의 방문과 창문 위치에 따라서 이 배치법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가 쪽에 책상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이제 창가가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방문을 이렇게 등지고 있는 것보다는 측면에서 아이가 확인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딸은 굉장히 활발하고 사실 공부에 막 집중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가서 놀기 좋아하고 좀 약간 정말 일반적인 여자의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 활발하고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막 뛰어놀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막 인형 가지고도 놀고. 근데 이제 막 조금 안 앉아 있다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약간 말 배우는 게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걱정은 되는데 뭐 이제 올해 이제 7살 되니까 좀 공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켜보고 싶고 좀 그렇긴 하네요.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보통 그런 아이들의 공부방을 보면 방해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방에서 산만함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게 책장에 가득 찬 책일 수도 있고요. 책상 배치일 수도 있고, 그리고 회전 의자나 넓은 책상, 그리고 조명이나 방의 전체적인 컬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에 컴퓨터나 화장대 같은 경우 등도 이제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해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당장 지금 아이들의 방을 한번 둘러보시고 책상이 방문을 등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벽지가 어린 시절 사용하던 그때 그대로는 아닌지, 유아기 때 보던 전집이 그대로 책장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공부에 필요 없는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